질병, 질환 그 자체보다는 사람을 초점에 두고 치료 과정을 설계하는 의학, 그렇습니다. 재활의학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재활의학인 게 단기간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재활을 꾸준하게 받으셔야지 일상으로 이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거리에 나가서 시민분들이 재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화면을 만나보시죠. 혼자서는 일상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알고 있어요. 암 진단 후에 병행해야 하는 치료로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치료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주사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꾸준히 다녀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재활치료 받고 나면 뻐근했던 근육이 시원해지니까 움직임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치료 받는 걸 본 적 있어요. 교수님, 재활의학과는 수술 없이 물리치료만 받는 곳인가요? 물리치료만 하는 곳은 아니고 물리치료가 포함된 의학의 한 분야이고요. 재활의학과라고 하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재활의학과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재활의학 질문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통 디스크 환자분들 혹은 요통 환자분들이 바로 재활의학과를 방문해도 되나요? 환자분들 디스크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다리에 힘이 급격하게 빠진다거나 통증이 주사나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술 적응증이 만약에 없으면 재활의학과 방문하셔가지고 비수술적 치료와 운동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해서 바로 재활의학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신체 검진을 통해서 수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은 해보고 운동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 과에서 운동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목을 이렇게 도둑도둑 한다든가 손마디를 이렇게 꺾으면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육이 좀 이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 관절 꺾기가 운동으로서의 그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관절을 꺾을 때 스트레칭 효과나 네. 뚝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기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관절을 꺾을 때 나는 이런 두두둑 소리는 그 관절에서 관절낭이라는 공간에 공기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아니면 공기 방울이 터질 때 나는 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뼈가 꺾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관절을 꺾다 보면은 관절에 충격이나 이런 마찰력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연골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라서 네. 수시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의식해서라도 절제하는 것이 좋겠군요. 네. 선생님, 저같이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너 왜 운동 안 하니? 그러면은 나 숨쉬기 운동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흡 재활? 이런 말도 있어요. 네, 호흡 재활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 그럼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호흡 재활 같은 경우는 평소 호흡하는 거를 그냥 운동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경근육병이나 만성 폐질환 그리고 경수 척수 손상으로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폐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운동도 있군요. 근데 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숨쉬기 운동해 이거하고는 전혀 네, 차원이 그거는 다르군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숨쉬기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체력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평소에 자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작스러운 한순간의 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60세의 석장호 씨. 포도밭에 새가 포도 쫓는 방지를 위해서 건물을 찾아는 게 있어요. 일하고 나오면서 건물에 발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못 짚었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팔이고 몸통, 몸이고 다리가 꼼짝을 안 했어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진 그 순간 팔과 다리는 그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사지가 마비가 돼서 이제 팔다리를 이제 겨우 조금씩 들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있었고, 앉아서는 목을 가누는 것 이외에는 뭐 다른 동작들은 거의 이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마비 상태로 이제 처음에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환자분 진단명은 이제 경수 4번 레벨의 이제 불완전 척수 손상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근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하고 하지 근력이 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기립이나 체중 부하를 줄이는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수중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척추내 경수가 손상되며 발생된 상하지 마비 증상. 환자의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신체의 기능과 그리고 근력,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중 물리치료와 상지와 하지 로봇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능 회복 훈련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보조도구를 이용한 운동치료부터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치료, 보행훈련 등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자 개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가 시행된다. 이제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최초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기능 회복에 예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그간 재활을 하면서 이제 하지 근력이나 상지 근력 같은 것들이 조금씩 호전이 돼서 이제 상지를 이용해서 일상생활 동작 같은 것들도 조금 느셨고요. 하지도 힘이 조금 늘어가지고 이제 기립 훈련이나 조금씩 이제 보행 훈련 같은 것들도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 또 다른 내일을 향해 그는 오늘도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다. 제가 나면은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제 주위에 친구, 가족, 모든 지인들에게 사는 날까지 봉사하고 싶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요. 환자들이 꿈꾸는 평범한 삶의 회복. 40대 장윤영 씨는 지난해 1월 처음 재활병원을 찾았다. 처음 할 때 뇌경색으로 걷는 상태도 그렇고 몸이 말도 못하고 기저귀는 이제 안 찾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다 거들어야 되거든요. 목욕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떠미게 줘야 되고. 뇌경색 진단 이후 근력 회복과 보행 개선을 위한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툴리눔 독소는 이제 근육에 작용해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강직이 있는 근육에 이제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이제 일상생활 동작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이완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사 치료. 근육 경직이 일어난 부위에 소량의 약물을 주입한다. 보툴리눔 독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독소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 근육이나 이제 얼굴에 있는 안면 근육 같은 데 작용을 해서 호흡 곤란이나 이제 안검하수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육의 이제 적정 용량을 잘 재서 주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주사 치료 이후에도 이제 강직이 일어난 근육의 스트레칭을 계속 지속을 해줘야지 이제 효과가 더 극대화되게 되겠고 운동 치료나 작업 치료들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게 제일 좋겠지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엄마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건강한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갈 내일의 삶을 응원한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